제가 처음으로 혈압 때문에 위기를 겪은 건 76세 때였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기상 후 바로 혈압을 재던 날이었죠. 그런데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20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165에 95. 분명 어제도 똑같은 식단에 운동도 거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낮이 되자 머리가 묵직해지고 옆에서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며 강제로 제 혈압을 쟀습니다. 그때가 178에 100.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발엔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자는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이 정도는 안다. 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무언가 빙글빙글 도는 듯했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오는 순간의 전조 증상이었죠. 그 짧은 몇 초 동안 제가 본 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던 장면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어르신들, 그리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말도 못하고 누워있던 노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혈압은 190까지 치솟았고 경미한 협심증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입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밤, 저는 내내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고혈압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제가 정작 자신은 방심했던 겁니다. 더욱이 정기검진도 거르지 않았고 약도 복용 중이었기에 당혹스러움은 더 컸습니다. 입원 중 담당 내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장의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혈압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 조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그중 유독 하나가 머릿속에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시금치를 특별히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무침으로 나오면 먹는 정도였고 고기 반찬보다 먼저 손이 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연구들에서 시금치의 효과는 늘 언급되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질산염,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루테인. 퇴원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시금치를 약처럼 먹어야겠다.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때마다 데친 시금치를 소량의 들기름과 참깨에 묻혀 곁들였습니다. 처음엔 그 맛이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공된 음식이나 짠 반찬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금치의 효과가 오롯이 발휘되도록 말이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혈압을 측정하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7에 78. 거의 이상적인 수치였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약물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시금치 중심의 식습관이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자 잠도 잘 오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울컥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도 시금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고혈압 초기 환자들, 약을 꺼려하는 분들에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먼저입니다. 시금치를 드셔보세요. 매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환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일단 해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진짜 괜찮아졌어요. 시금치 먹은 거 말고는 바꾼 게 없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은 책에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혈압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통해 제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마음을 비우는 시간, 채소를 손질하며 느끼는 평온함, 그것들은 하나같이 제 심장과 정신을 함께 다스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보다 시금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짠 국물보다 따뜻한 나물 무침이 더 반가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 조용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켜봤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그 날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시금치를 손질하며 말합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있다. 처음부터 시금치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간 누워만 있던 저에게 아내가 첫 끼니로 내어준 건 미역국도 아니고 죽도 아니었습니다. 밥 한 숟갈과 함께 곁들여진 시금치 무침 한 접시였지요. 들기름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마늘향이 코끝을 스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시금치였다는 것이. 뭔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금치 한 접시가 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바보 같았을까? 환자들에게는 늘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하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나트륨 줄이셔야 합니다. 채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시금치는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실천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 실천을 가능하게 만든 건 놀랍게도 시금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내에게 시금치는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처럼 주방에 들어가 시금치를 고르고 뿌리 쪽에 흙을 떼어내고 찬물에 헹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살 속에서 잎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때 숨 가쁘게 살아온 나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금치를 손질하는 그 10분이 저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잎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벌레 먹은 건 떼어내고 시든 건 아깝지만 버리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생겼습니다. 시금치를 삶는 건 금방 끝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줌을 넣고 30초 정도 데치면 끝입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고 너무 짧으면 아린 맛이 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계를 보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 앞에 서서 시계를 보며 끓는 냄비를 응시하는 저의 모습이 어쩌면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시금치를 삶고 나면 찬물에 바로 헹구어 색을 살리고 물기를 짜낸 뒤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로 조물조물 무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먹기만 했겠지만 지금은 스스로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만든 시금치를 접시에 담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수고를 했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몸의 변화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눌리던 어지러움이 점점 사라졌고 머리속이 맑아졌습니다. 수면도 안정되었고 장 활동도 개선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면 꾸준히 140을 넘던 수축기 혈압이 13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은 여전히 복용 중이었지만 더 이상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금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의사도 한참을 웃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환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결국 삶을 바꿔줍니다. 라고 말이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환자들도 몇 달 뒤에는 제게 와서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말 듣고 시금치 꾸준히 먹었어요. 요즘 혈압도 좋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진심이 전달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금치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부부 환자는 자신들도 함께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 남편은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함께 식단을 바꾸며 매일 아침 시금치를 먹었답니다. 둘이 같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라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금치는 그들 부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식탁 위에 웃음을 되찾아 주기도 했습니다. 시금치는 몸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천천히 작용합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삶을 돌려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불안함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로 채우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금치를 고르러 시장에 갈 때면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장 싱싱한 잎을 고르고 줄기가 너무 질기지 않은 걸 고르고 뿌리 쪽 색이 선명한 걸 고르며 저는 건강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과거엔 몰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이 이렇게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시금치는 이제 더 이상 반찬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회복의 상징이고 자신과의 약속이며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쯤 되면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그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며 살았지만 몸이 고장나고 나면 그 바쁨이 변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삶의 속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금치는 그 결심을 붙잡아준 가장 조용한 조력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를 다듬고 삶는 그 단순한 행동이 제게는 명상이 되었고 식사 시간이 기도가 되었으며 건강을 향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 먹고 있구나. 이 시금치 한 젓가락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구나. 제가 다시 병원 진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일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체중은 조금 줄었고 혈압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업무가 제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나 자신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매일 아침 저를 제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속도와 리듬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제 일상을 정비해 주었지요.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육류 위주의 식단이었겠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채소 많은 집에서 만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금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야, 너는 시금치 전도사냐? 하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나서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 너처럼 해볼까? 그 자리에서 휴대폰에 시금치 레시피를 저장하던 그 친구는 몇 주 뒤 직접 만든 시금치 요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거 맛있더라. 너 덕분에 요즘 몸이 가볍다. 작은 변화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전파합니다. 그 선순환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먹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수치나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물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생활의 자세였습니다. 시금치를 통해 저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매일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을 굶지 않고 편의점 도시락 대신 손수 준비한 반찬을 먹고 식사 시간을 잠깐이라도 여유 있게 가져보는 것. 그 사소한 변화들이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꿉니다. 제 아내는 종종 말합니다. 당신은 요즘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환자에게 약만 줄 알았던 의사가 이제는 삶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진료가 끝난 뒤 짧은 상담 시간이라도 나누며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음식 이야기, 시금치 하나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그들의 삶도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병원에 안 가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병원 안 가도 되게 조심하니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먹고 음식을 조절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모든 노력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있지요. 저는 이제 병원이 필요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물론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삶. 그것이 지금 제가 85세가 되어 다시 뛰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해봅니다.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카레, 시금치 팬케이크까지. 손주 입맛에 맞추기 위해 시금치 분말을 넣은 머핀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할아버지표 초록빵이라 부릅니다. 이 작은 녹색 채소 하나가 우리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대화가 늘어나고 웃음이 커졌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금치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아침 식탁에 시금치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단지 반찬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있기에 가끔 시금치를 다듬을 때면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금치로 시작하는 하루는 늘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작은 채소에게 고맙다고 속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8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고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눈이 떠지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늘 최첨단 약물과 시술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지켜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 제게는 그게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는 제게 건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혈압계 숫자 하나로 내 건강을 판단했지만 지금은 시금치를 삶는 내 손의 감각, 그날의 무침 맛, 그걸 먹고 나서 느껴지는 속의 편안함이 제 건강을 알려줍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시금치 잎이 약간 시들고 겨울철엔 뿌리 쪽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걸 느끼며 계절을 알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갑니다. 건강은 그런 작은 감각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시금치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 번은 손주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서 작은 시금치 잎을 봤습니다. 도시 한복판인데도 그 푸른색이 유난히 눈에 띄었지요. 제가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시금치 잎을 바라보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시금치 생각나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상징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건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환자분 중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참 변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지루하다는 뜻 같아 싫었는데 이젠 다르게 들립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시금치를 통해 저는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왔고 그것이 결국 제 삶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것, 거기엔 절제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아주 큰 자유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평온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많습니다. 약봉지에 기대어 하루를 사는 모습, 뭔가에 쫓기듯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손, 그 속엔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약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해볼게요. 하루 한 줌이라도 내 손으로 준비해 볼게요. 그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직접 시장을 찾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제철 채소를 고르고 적당한 양을 사서 아내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가끔은 동네 분들과도 나누지요. 이 시금치 아주 좋네요. 라는 말에 저는 자랑처럼 대답합니다. 매일 먹으면 약보다 낫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엔 제 삶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습관, 삶을 위한 의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기검진에서 주치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말 안정적이세요.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속엔 제가 흘린 땀, 지켜온 습관, 그리고 시금치 한 줌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변화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기로 결심한 순간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금치처럼 작고 평범한 것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선택한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지요. 이제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금치를 씻고 데치고 무치고 그걸 아내와 나누어 먹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고 손주 웃음소리가 들리고 병원 예약이 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겐 기적이고 그 기적은 매일 아침 그 푸른 채소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다. 시금치야. 나를 다시 걷게 해줘서.